오늘 오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 및 인사청탁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네,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는데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이었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은 김경수 지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담담하게 검찰 조사에 특검 조사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소환은 그 전부터 이제 예견돼 있었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 그 마음의 준비도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취재진들 앞에서 얘기한 그 내용의 취지는 결국 본인이 특검 조사에 임할 때도 본인의 혐의점에 대해서 부인할 것이다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누구보다 먼저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킹크랩은 본 적이 없다라고도 또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오늘 조사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는 계속해서 부인을 할 것이고 특검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많은 증거 조사들을 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또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 때문에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크게 두 가지의 쟁점을 놓고 밤 늦게까지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먼저 드루킹의 댓글 조작에 대한 업무 방해 공범 혐의, 이와 관련해서 특검과 김 지사의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특검 입장에서는 그 USB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루킹이 본인이 체포되기 전에 다른 그 회원에게 맡겨놨던 그 USB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그 USB에 담긴 문서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김경수 지사와 그리고 드루킹 사이에 소통이 있었고, 그리고 그 댓글 조작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김경수 지사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고요. 하지만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전혀 킹크랩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경수 지사도 그 파주에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에 본인이 갔던 것은 인정을 하지만 갔을 때 당시 그 회원들로부터 선풀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만 들었지, 본인은 뭐 킹크랩을 시연을 하고 승인했다거나 아니면 뭐 그 대가로 금전을 거래한 사실은 없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USB 상에는 그 킹크랩을 설명한 그 설명 자료라고 해서 마치 김경수 지사에게 보고할 때 필요한 그 자료인 것 같은 자료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 특검이 그 김경수 지사에게 유죄 혐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근거가 될 것이고요. 하지만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그것은 사실은 뭐 드루킹이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지 나는 본 바 없다라고 부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팽팽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댓글 조작 기능이 있는 이 킹크랩이라는 것을 김경수 지사가 당시에 이것을 인지했는가의 여부를 특검이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죠?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특검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진술을 미루어 봤을 때 김경수 지사가 먼저 드루킹에게 6.13 지방선거까지 좀 잘 부탁한다라고 먼저 이제 어떠한 거래를 제안했다라고 잠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실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지 여부도 그때 당시에는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부탁할 수 있느냐라고 정치적인 공세다라고 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특검이 오늘 조사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추궁할 내용은 그렇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왜 관련 회원들이 그렇게 김경수 지사로부터 먼저 이러한 6.13 지방선거에 도움을 달라라는 그런 진술이 나왔느냐에 대해서 정황을 물어볼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그 특검 쪽에서는 가장 그 유의미한 증거로 보고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를 만나서 김경수 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업무일지 형식으로 다 작성을 해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USB에 담겨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드루킹이 본인을 만나고 와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그 해명을 하라라는 식으로 일단은 김경수 지사에게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차례로 짚어본 핵심
1심 쟁점을 비롯해서 이 김 지사와 드루킹과의 관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실은 김경수 지사 측에서 처음에는 조금의 이제 입장 표명을 했을 때 김경수 지사와 그리고 드루킹 사이에서는 전혀 뭐 관련이 없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본인은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지지자에게 대하듯이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몇 마디 문자를 보낸 것이다라고 처음에 입장 표명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관련 그 USB에서 관련 문자들 캡처 사진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거는 김경수 지사가 그냥 의례적으로 감사 인사만 한 것이 아니라 몇 월 며칠 언제 국회로 와달라라는 그 사실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드루킹에게 어떠한 자료도 요청한 그런 지금 캡처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특검 측에서는 굉장히 경제 관련 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대선 전에 공약 관련해서 많이 이제 소통이 있었다라고 잠정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김경수 지사가 조금은 말을 번복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언론 앞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입장을 얼마나 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뭔가 드루킹의 김경수 지사 쪽은 드루킹의 뭐 마치 짝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드루킹 쪽은 합의된 관계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서 아무튼 사안마다 좀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이런 말을 했네요. 김 지사가 기억이 나지 않으면 기억나게 도와주겠다. 뭔가 되게 의미심장한 말처럼 들려서 마치 특검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모킹건이라고 하나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저 정도로 사실 자신감을 내비칠 때에는 지금까지는 아직 바깥에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어떠한 스모킹건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목소리들이 많고요. 일단은 가장 뭐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는 김경수 지사가 부인했던 부분을 갑자기 뒤집는 어떠한 뭐 문자 메시지라든지 그런 기록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내가 6.13 지방선거에 대한 언급도 한 적이 없고 킹크랩 시연에 대해서도 승인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하지만 특검이 만약에 어떠한 스모킹건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은 아무래도 그 내용을 번복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뭐 지방선거에 관한 그런 인사청탁이라든지 금전거래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댓글 조작 관련해서도 킹크랩이라는 것을 김경수 지사가 뭐 명칭은 안 썼더라도 뭐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그런 혹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증거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특검이 이제 공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조사가 지나고 재판 단계에 가면 확실하게 또 우리들 모두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조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 일단 특검 수사가 오는 25일이면 종료되는데 수사 기한 연장을 두고 여러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한 연장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특검의 이제 1차 그 기한이 얼마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특검 내부에서는 일단은 연장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권자가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박영수 특검 때도 기한 연장이 황교안 권한대행으로부터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특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수사 연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야만 그 기간 안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계획을 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일단은 연장은 가능성은 배제하고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증거 조사가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암호들이 풀어야 되고 시간이 걸리는 그런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득이하다면 일단은 뭐 연장을 청구해 볼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특검 내부로는 잠정적으로는 1차 기한 내에 서둘러서 끝내자라는 의견이 중론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저희가 수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자면 수사 기간을 연장해서 관련자들을 더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야당은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사청탁 및 지방선거 도움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는 인물들인데요. 송인배 비서관이나 백원우 비서관 등을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상 이 본류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김경수 지사라면 만약에 특검 쪽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면 진작에 불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하지만 그 가능성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특검 입장에서도 원래는 수사의 방향이 관련 모든 수집한 증거들을 분석을 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증거 조사를 한 이후에 김경수 지사를 소환한다라는 그 흐름의 방향은 맞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송윤배 비서관이라든지 왜 관련 당사자들을 먼저 소환해서 조사를 했어야지 왜 안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아도 김경수 지사를 지금 단계에서는 추궁할 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김경수 지사 입장을 한번은 들어보고 나중에 정 안 되면 이제 다른 관련자들을 또다시 추가 소환해서 충분히 증거를 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진술을 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김경수 지사의 소환 시점을 지금으로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예. 만약에 이게 특검을 손을 떠나간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는 또다시 관련자들을 또 소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래서 김경수 지사 다시 부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도 일단은 관련 수사 기록, 그러니까 증거 수집이 된 그 기록들을 받아보고 조금 뭐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또 얼마든지 추가 소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증거가 차곡차곡 쌓여온 그 증거만으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 김경수 지사를 추궁하는 데는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김 지사와 관련한 특검 조사 내용을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죠.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오늘 새벽에 석방이 됐는데 먼저 석방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석방 이유는 그 많은 국민들께서 좀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1심, 2심에서 유죄가 나온 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석방이 된 것은 네. 구속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심, 2심이 유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3심까지 다 유죄가 나와서 재판 그 결과가 확정이 돼야만 그때부터 사실은 확정 판결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원칙적으로는 저렇게 풀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네. 하지만 만약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유죄가 확정이 되고 징역 몇 년이 확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교도소에 수감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년 6개월이라는 그 구속기한이 다 만료가 됐고요. 예.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서 그냥 이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라 그래서 대법관 12명이 모여서 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또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간 동안 구속을 해놓을 수는 없으니까 잠시 풀어준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 피고인들 수가 5명인데 언급을 해드리면 문용표 전 장관이 올해 5월에 나왔고요.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본부장이 6월 7일, 김상률 청와대 전 교육문화수석 그리고 김종덕 전 장관이 지난달 28일, 29일에 나왔고 오늘 새벽에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이 나온 건데 이렇게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재판이 늘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대법원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1심이나 2심 그 형사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구속돼 있을 때는 재판부도 굉장히 심리를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예. 변호인 입장에서도 최대한 빨리 맞춰서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 좀 유리하게 되게끔 좀 예. 노력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불구속 상태라고 한다면 기일을 뭐 연기한다든지 예. 이렇게 뭐 우리가 더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더 달라든지 이렇게 재판의 그 기간이 아무래도 늘어지게 되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이고요. 네. 하지만 일단은 그러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 채워진 그 구속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법원 입장에서도 석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을 짚어봤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